네, 북한이 지난해 2월 7일 우리의 설 연휴 기간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이번 연휴에도 도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준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연초부터 북한이 언제 도발할 건지 꽤 많이 짚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설 연휴에 도발할 가능성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도발을 했기 때문인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참 예외적으로 우리 명절에 그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요. 그 전에 그 상황을 좀 우리가 이렇게 추이를 보게 되면은 네. 그렇게 우리 명절에 딱 맞춰가지고 도발한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네. 오히려 이제 북한의 어떤 명절, 그러니까 노동장 창건 기념일이라든가 김일성, 김정일 생일 이때에 맞춰서 좀 도발을 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로 봐서는 이제 꺾어지는 해, 이게 5년, 10년, 15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를 이제 조금 네. 기념한다 할까 중요시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도발을 했지. 네. 굳이 우리 명절에 맞춰서 도발한 경우는 작년이 좀 예외적이었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보면 우리 기자들 입장에서 좀 왜 자꾸 이때 도발하지? 네. 한 게 그게 뭐냐면 주말. 네. 예, 주말에 도발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네, 그렇죠. 기자님들이 쉴 때 토요일 날 쉬잖아요. 네. 그래서 쉬지 못하도록 한다 그래가지고 좀 투덜거리는 네.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만은 어떻든 그렇게 뭐 어떤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어떤 주기적으로 뭐 한다든가 그런 것은 조금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작년에 명절에 도발했던 건 예외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도발 가능성이 높은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금년에도 보면 이제 2월 도발설이 또 있지 네. 않습니까? 2월 16일이 김정일이 예. 태어난 75주년이기 때문에 혹시 이때 맞춰서 뭘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도 합니다만은 그것도 어떻게 딱 짚어서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북한이 2월달에 도발한 게 그러니까 작년 2월에 했던 거고 2013년 2월 12일 날 3차 핵실험을 할 때 네. 2월 달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거리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이제 핵실험이라든가 대형 사고를 2월 달에 이렇게 저지른 것은 그렇게 또 많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조그만 도발이랄까요?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을 쏘는 그러니까 주로 동해의 공해상을 통해서 예. 그쪽을 탄착 지점으로 해서 쏘는 그런 경우들은 자주 있었습니다만은 예. 이렇게 대형 사고를 2월 달에 저지르는 것은 또한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드시 2월 달에 할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만은 다만 이제 아시다시피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서 대북 정책이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예. 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대북 적대시 정책을 바꿔라 그렇게 압력을 넣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거의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고 물론 이제 김정은이가 1월 1일 날 신년사를 통해서 대륙간 탄도탄 발사 실험 이제 마감 단계에 들어섰다. 네. 그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는 이제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만 네. 당선자로서 바로 치고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무슨 소리야?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약간 지금 북미 간의 긴장이 좀 에스컬레이션 되는 예. 커지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기는 합니다만은 예. 사실 북한 핵 문제라든가 북한 문제가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아주 중차대하고 바이탈한 아주 핵심적인 그런 사안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좀 불만인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대북 정책을 좀 변경을 해서 정책 전환을 해서 북미 관계를 개선하고 예. 또 뭐 핵 문제도 좋습니다만은 무슨 문제든지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그런 입장인 건데 네. 트럼프 행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도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언제쯤하고 좀 비슷해지냐면 2009년 예. 오바마 정부가 출범하면서 오바마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이렇다 할 정책도 없고 더군다나 정책을 전환할 그러니까 유화적인 정책으로 전환할 그런 구체적인 대책도 없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예. 2009년 4월 달에 대포동 2호를 은하 2호를 발사를 했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혹시 트럼프 정부가 대북 정책에 대해서 유화적으로 나가지 않으면은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도발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이제 2월이 될지 3월이 될지 4월이 될지는 뭐 제 입장에서는 네. 명확하게 얘기하기가 좀 힘듭니다. 네, 그러나 명확하게. 도발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네, 도발할 가능성이 예. 높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도발한다면 어떤 방식을 취할 걸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인데 핵실험도 있을 수 예. 있고요. 장거리 탄도탄 미사일 발사도 네. 있을 수 있고 트럼프 행정부가 워낙 강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네. 누구든지 저건 지금 걸리기만 하면은 시범 케이스로 한 방 먹이겠다는 그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예. 혹시 그냥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거리 미사일 동해상에다가 몇 방 빵빵 쏘는 그런 정도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만은 네, 가장 이제 유력한 그건, 시나리오는 뭐라고 예, 보세요? 유력한 시나리오는 일단 저로서는 예. 단거리 내지는 중거리 미사일 정도 공해상에다가 네. 쏘아서 불만을 표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 거고 네. 정말 김정은이가 배짱이 좋다고 한다면 6차 핵실험을 하겠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배짱 대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지금 트럼프 행정부를 고려했을 때 북한이 정말 배짱을 부릴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안보 예측 진영 불가능하죠. 특히 예. 국방장관 이제 멘티스가 옵니다만은 국방장관, 안보보좌관, CIA 국장 이런 분들이 초강경파로 지금 구성이 돼 그렇죠. 있고 트럼프도 사실 자기 국가 이익을 해치는 그것이 경제적이 됐든 군사적이 됐든 미국의 국가 이익을 해치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것이 중국이 됐든 러시아가 됐든 뭐 심지어는 북한이 됐든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예. 그런 아주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그렇게 쉽게 또 도발을 할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북한이 도발을 하게 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정말 한판 붙자. 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도 지금 고민이 깊은 것 같습니다. 뭐 전통적으로 보면은 아주 군사적으로 도발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는 핵도 관련은 그런 이제 강경 정책을 펴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뿐만 아니라 그 핵심 멤버들의 성향으로 봐서 네. 정말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조금 시간을 더 끌 수도 있다. 시간을 좀 끌면서 계속해서 유화 제스처를 펴면서 대화를 하자고 하는 그런 입장을 계속 천명하면서 예. 뭔가 좀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김정은 입장에서는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얘기하셨으니까 한미 국방장관 얘기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네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일단 1일에 와서 2일에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기로 확정이 됐는데요. 일정을 보니까 일본보다 우리를 먼저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이렇게 일정이 짜여진 건 어떤 의미로 볼 수가 있을까요? 그만큼 지금 한반도 문제나 동북아 정세가 엄혹하다. 네. 그렇게 미국도 판단을 했죠. 그래서 좀 이례적입니다. 원래는 이제 중동 지역이나 네.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를 이제 국방장관이 먼저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거기는 지금 뭐 심각하지 않습니까? 상황이 네. 전쟁 중이기도 하고 IS 테러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사실 중동이 가장 우선적인 그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한국을 먼저 온다. 네. 굉장히 이건 뭔가 지금 엄중한 상황이다. 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북한의 핵 문제가 됐든 미사일 문제가 됐든 더 나아가서는 중국과의 지금 어떤 갈등 예. 그런 문제가 됐든 또는 이제 일본을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을 좀 키워가지고 네.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의 무게 중심을 중국, 한국, 미국이 포진하고 있는 이 동북아에다가 두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공조가 필수적인 거고 네. 특히 한국이 지금 정치적으로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미 동맹 내지는 한미 군사적인 안보 상황은 이상이 없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한국에서 그런 것들을 좀 다짐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중국을 확실히 견제하자. 물론 앞으로 이제 사드 문제도 얘기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사드 배치 문제라든가 예. 뭐 그런 전반적인 문제에 있어서 한미 공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통상 미국의 국방장관들이 이렇게 방문을 할 때 일본 먼저 갔다가 한국을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의미를 둘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예. 전통적인 동북아 정책을 보게 되면 일본이거든요. 네. 그래서 해양 세력이 힘을 합쳐서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소련, 옛날 구소련을 견제하려고 하는 것이 미국의 근본적인 동북아 군사 정책인데 그런 의미에서 일본 중시 이 정책이 나온 거고 그래서 일본을 먼저 방문했던 게 예. 말씀하신 대로 관련인데 한국을 먼저 방문한 것은 역시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 우선은
안보 불안이 좀 있는 거고 네. 한국 국내 정치와 또 김정은의 그런 호전성과 예. 맞물려서 네. 한국이 매우 중요하고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미 공조가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것을 네. 한국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어떤 트럼프 행정부의 정세 판단이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거기에는 이제 CIA라든가 DIA라든가 여러 이제 그 정보기관들이 한반도를 빨리 안정시키는 게 좋겠다. 네. 특히 김정은이 앞으로 어떻게 도발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한미 공조가 공고화하다고 하는 것을 보임으로써 김정은의 그런 도발도 억제하는 그런 효과까지 노리자. 그런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짜여진 일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봤고 예. 가장 주목되는 게 어떤 메시지가 오고 갈지 여부입니다. 일단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부분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적극적으로 할 것인가 이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예. 뭐 트럼프 대통령의 캠페인 과정에서 선거 유세 과정에서 방위비 얘기를 핵심 공약으로 노골적으로 내세웠- 예.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한 푼도 안 낸다고 그랬다가 그게 아니야. 그리고 참모들이 계속 얘기하니까 50%는 된다 그러니까 네. 50% 가지고는 안 돼. 100% 돼야 돼. 이런 그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든 그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중국에 대해서도 약 3,500억 달러 그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만회하겠다는 생각도 있는 거고 또 동맹국들 우리뿐만 아닙니다. 지금 나토까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동맹국이 무임승차하고 있다. 그러니까 돈 내라 이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분명히 방위 분담 얘기도 나올 것 같습니다. 국방장관이 오면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높은 방위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물론 사드 배치 당연히 나오죠. 사드 배치 분명히 해야 된다. 이게 만약 정부가 바뀌더라도 정권이 바뀌더라도 사드 배치는 이건 불가역적이다.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네. 확실하게 못 박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현 정부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정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야권 후보들에게까지도 직간접적으로 그 미국의 입장, 특히 사드 문제는 이건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네. 계속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네. 또 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참 메시지를 네. 나누게 많고 현안이 많은데요. 네. 우리 정부는 참 확실한 입장을 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대처하는 게 현명하다고 보시는지 짧게. 그러니까 방위 분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은 많이 되고 있거든요. 50% 이상 되고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간접적으로 비용도 예를 들면 뭐 통행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준다든가 예. 수도세를 면제해 준다든가 토지 사용료를 면제해 준다든가 뭐 여러 계통을 통해서 약 75% 정도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설명을 하고 그렇지만 좀 분담을 더 좀 분담할 가능성은 있다. 우리도 네. 용의는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우리 국민 정서에 반하는 그런 일은 한미 동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확실히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펼칠 동맹 정책의 방향타로 여겨지는 이번 방안 내용을 좀 미리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